헤더원님, 30살이시고 4년제 학사, 정치외교, 스페인어 부전공 하셨어요. 그다음에 현재 경력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행정직 5년, 그다음에 IELTS 아카데믹 오버올 7.5. 굉장히 좋은 영어 점수예요. 잘하는 영어 점수예요. 사실 토익 800, 900 받으시는 분들 뭐 흔하잖아요, 요새. 요즘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영어 점수 다들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토익 8, 900보다 그 IELTS 아카데믹 오버올 7.5 받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 스피킹, 라이팅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7.5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대학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 법대도 진학을 할 수 있는 점수예요. 물론 그걸로 의대, 법대 수업을 아주 막 원활하게 막 자유자재로 잘 따라갈 수 있다.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금 한 5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시고 희망 국가는 싱글이시고 희망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뭐 정도를 희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자금을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뉴질랜드, 호주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일단 학비가 뉴질랜드, 호주의 가장 큰 맹점은 학비가 지금 많이 비싸요. 뭐 조금 이제 요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중국 유학생들이 대폭 감소했거든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비 할인,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거죠. 장학금을 뭐 부분 장학금을 받아서 뭐 1년에 원래 학비가 한 3, 4천만 원 했는데 뭐 한 2, 3천만 원 정도로 줄여주겠다. 요런 기회는 요즘 많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 5천만 원 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호주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학비를 역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아주 옛날에는 유학생한테 학비를 무료로 해주거나 저렴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네덜란드도 그 학비를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역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장학금을 조금 더 잘 주는 편이에요. 무슨 뭐 오렌지 장학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그 바뀐 규정 같은 것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비슷한 게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인 스스로도 독일을 최선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독일로 석사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최선일지요? 예, 최선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제 2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석사 진행 시 학사 전공과 같거나 최소 비슷한 전공으로만 진학할 수 있다. 이거는 공립대학, 즉 독일에서 학비가 무료다라고 얘기할 때 학비가 무료다 혹은 뭐 무시할 만한 정도로 아주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공립대학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파옥슐레 무슨 뭐 아니면 우니베시타트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그 인지하고 계시듯이 정치 외교 전공자면은 정치 외교와 관련된 대학원 과정만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그런 걸 수업을 하는 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인터내셔널 어페어 뭐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곳으로 학비가 영어로 수업하면서 공립대학원인 곳들을 찾아보면은 몇 군데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공을 해가지고 취업으로 연결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사실 지금 이제 와서 뭐 정치학, 외교학 또 공부해가지고 취업이 되겠느냐. 한국에서도 정치, 외교 공부해가지고 사실 이런 대학교 행정직 취업해서 경력 5년 쌓았으면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취업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취업이 용이한 IT나 혹은 뭐 회계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려면은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공립대학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한국에서 뭐 방송통신대학교에 컴퓨터과학과를 편입한 이후에 그 후에 전공자가 된 이후에 독일 대학 공립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독일의 공립대학원 학비 무료 저렴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결국 독일에서 지금 빨리 나가서
IT 계열 회계학과로 진행을 하고 싶다면은 사립대학원을 가야 돼요. 사립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은 학비가 최소 10,000유로 이상 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뉴질랜드나 호주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은 5천만 원으로 아주 빠듯할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질문과 연결해서 3번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 같은 상경 계열 전공에서 일반 회사 취업을 시도하는 것 불가하지는 않아요. 불가하지는 않은데 내가 가진 경력 자체가 행정직, 일반 사무행정 굉장히 제너럴해요. 뭔가 주특기가 없는 거예요. 주특기가 없이 사실은 그냥 문송함, 완전 문송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일반 사무행정은 해봤지만 이민 1세대가 독일 현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또 약간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가 두리뭉실하지는 않은데 이게 뭐 옛날 용어로 치자면 한 무역학과 정도 된다라고 봐야 돼요. 뭐 국제경제, 무역 요 정도가 되거든요. 옛날에 서울대 무역학과가 있었나? 뭐 국제경영학과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쪽에 무역학과 비슷한 뭐 이런 뭐 옛날로 치면은 그런 전공인데 이걸 전공해서 뭐 독일의 뭐 뭐 다국적 기업, 뭐 아시아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도한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위에 언급한 IT 계열이나 회계학과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IT 계열이나 회계학과로 진학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인 또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현재 싱글이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고 심지어 이 남자친구가 미국 국적자예요. 전공은 스페인어. 그러니까 남자친구분도 사실은 굉장히 전공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미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 미국 인구의 뭐 요새 막말로 뭐 미국 인구의 뭐 반이 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 계열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뭐 그런 전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웬만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뭐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백화점 가면은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다 영어면 다 통용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밑에 무슨 약간 서브타이틀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그 태그 같은 걸 찾아보면은 뭐 이거 세일이다 그러면은 그 스페인어로 세일이 살도였나 뭐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이거 몇 퍼센트 세일 하면은 그 밑에 스페인어로 똑같이 이거 스페인어로 세일에 해당되는 언어가 제가 뭔지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살도 뭐 그런 비슷한 걸로 얼른 솔 살도 뭐 이런 거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모르겠어요. 이 남자친구분이 왜 스페인어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히스패닉이어가지고 그렇게 전공을 하신 건지 뭐 정말 스페인 문학 뭐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남자친구분도 전공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독일을 지금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동거를 하거나 하면서 미국으로 그냥 영주권을 빨리 취득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인스테이트 뭐 명문대 갈 필요 없어요. 남자친구 고향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뭐 독일 뭐 미국 어디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주로 가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그쪽에서 그 배우자 비자를 받은 다음에 그쪽에 있는 스테이트 그 주립대학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영어를 잘 하잖아요. 이분 IELTS 7.5 레벨이면은 그냥 미국의 인스테이트 학비로 아주 저렴한 인스테이트 학비로 회계 대학원 혹은 회계 대학 편입 USCPA 딸 수 있는 그 과정 등록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IT도 마찬가지예요. IT도 이거 그냥 아주 뭐 듣도도 못한 커뮤니티 컬리지의 뭐 학비 거의 공짜거든요. 그냥 일반 주립대학 인스테이트도 학비 저렴한 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서 IT 등록하면은 학비 거의 안 들이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독일어를 공부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독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미국을 가면 되는데. 남자친구가 미국인인데. 되게 이제 미국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에 뭐 각종 사건 사고 뭐 맨날 총기 사고 나고 뭐 오늘인가 어제도 보니까는 뭐 동양인이 뉴욕 지하철 탔는데 뭐 흑인 애들이 뭐 욕을 하고 뭐 때렸대는 등 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미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인구가 거의 뭐 한 3억 대나 그래요. 맞나? 3억이 넘어요. 뭐 3억 3,2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억이 넘는 인구에는 별별 인간들이 다 있고 별별 사건 사고가 다 생겨요. 미국 내에 한국 교민이 100만이 넘는다고요. 거의 뭐 200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200만이에요. 200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10만 명당 몇 명의 범죄가 발생하는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면은 1년에 이게 1년치인가? 이건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아니라 단순 총합으로 대한민국에 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어요.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2020년 여기 2002년? 2002년 자료인가? 이게 왜 너무 옛날 자료인데? 네, 여기 강력범죄, 폭력범죄 뭐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한국도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을 해요. 검색을 제가 제대로 못하겠네요. 그냥 이걸로 이게 아마 이 정도의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자, 미국이 보면은 뭐 총기 범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긴 하지만은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 4, 5배 된단 말이죠. 인구를 쳐볼까요? 대충 대한민국가 5천만이잖아요. 아까 미국 인구가 3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6배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6배 이상이에요. 근데 미국의 범죄 발생 횟수는 6배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 뭐 총기 사고가 더 많아서 뭐 살인 사건이 더 많을 것이다. 그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헤더 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독일보다는 이럴 때 남자친구 덕을 봐야지 언제 덕을 볼 거예요. 이건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미국으로 가서 IT, 이거 뭐 구글 개발자 과정, 뭐 애플 개발자 과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미국에 가보면은. 그거 통과 뭐 몇 점 이상으로 통과하면은 무조건 채용해주겠다 막 그런 약속도 있고 그래요. 구글이나 애플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IELTS를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IELTS를 7.5 이상 받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은 사실 학습 능력이 꽤 괜찮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남자친구 따라서 미국 가서 미국 영주권, 시민권 받아라. 그게 훨씬 타당한 길이다. 자금도 오히려 줄일 수가 있고 굳이 독일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이 상황에서 이미 영어를 7.5 정도 하니까 뭐 굳이 이 상황에서 독일어 공부에 힘을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싱글인데 남자친구랑 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면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 쉽게 해결이 되는데 왜 힘든 길을 가요. 그리고 초등 선생님은 저는 약간 비추해요. 해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정도의 그 능력이 되려면은 현지에서 교육대학원 정도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취업이 될 정도의 원어민에 거의 근접한 영어 실력을 갖추려면은 차라리 변호사, 회계사가 쉽다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자격 취득하는 게 한 30배는 쉬워요. 선생님 되는 것보다. 한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쉽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헤더원님은 절대적으로 미국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